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연장시키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에서도 조합원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여수 국가산단 공업용수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루 60만 톤의 물을 쓰는 만큼 추가 취수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제조업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코로나19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기업들은 고환율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수막에 대건 글귀가 허위 사실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광양항에서도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6월 파업 이후 5개월 만인데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양항 허치슨 터미널입니다. 입구는 운행을 멈춘 화물 차량으로 가로막혔고 한쪽에는 투쟁 머리띠를 두른 조합원 2천여 명이 앉아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광양항에서도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 6월 파업 이후 5개월 만에 열렸는데요. 화물연대가 1년에 파업을 2번 진행하는 건 지난 2003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이들이 또다시 파업에 나선 건 안전운임제 일몰이 임박한 데다 정부가 지난 파업 때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나 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적용 대상을 철강제를 포함한 5개 품목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주급이 운송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최저단가 운임을 결정하는 현실에서 안전운임제만이 화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제도입니다. 이 요구안이 관철 때까지 결코 총파업의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파업이 시작되자 항만 당국과 물류업계는 물류 대란을 우려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파업 당시 8일 동안 물류 흐름이 멈추면서 국내 5개 철강사들의 경우 72만 1,000톤을 출하하지 못했고 피해액만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근에 3개소에 지금 저희가 임시 장치장을 마련을 해서 이제 또 화물들을 그쪽으로도 좀 반입을 해서 보관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비상수송 차량 2대를 지원을 받았고요. 또 앞으로 만약에 좀 장기화가 돼가지고 수송 차량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항만 내 야드 트랙터라는 운송 장비를 활용해서 지역 기업들도 대비에 돌입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일부 제품을 사전 출하하고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이송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 여수산단에 입주한 한 기업은 회사와 고객사에 화물을 임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광양항의 컨테이너 장치율, 즉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비율은 50% 후반으로 당장은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이 6월 파업보다 길 것으로 예고한 데다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전남 서남권의 화물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화물연대는 24일 목포와 영암 3호를 잇는 영산강 하구뚝 일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핵심 요구사항인 품목 확대를 거부한 건 반쪽짜리 연장안이라며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조선업이 밀집된 전남 서남권에서는 철강 운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나긴 가뭄 때문에 지역 곳곳에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를 확보해야 하는 여수 국가산단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취수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 평균 전남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은 1,400mm. 올해는 이의 절반 수준인 800mm에 그쳤습니다.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낮은 강수량입니다. 가뭄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초반 비가 내렸지만 저수율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대로 지속되면 내년 6월 전에 전남 지역 물 공급이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수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 정유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설비 기계에 열을 식힐 때 쓰이는 냉각수 등 공업용수의 공급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은 일부 공장의 정비 기간을 운영하며 가동률을 낮추고 있지만 모든 공장의 가동을 완전히 멈추지 않는 이상 앞으로 필요한 공업용수의 절대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은 현재 주암댐과 수어댐에서 하루에 공업용수 60만 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가뭄이 없었던 지난해보다 10% 줄어든 양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산단에 공급되는 공업용수량을 내년 초부터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추가 취수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재 하루 최대 40만 톤을 공급받는 섬진강 하천수를 추가로 더 끌어온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수어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유역이 거의 없어가지고 섬진강에서 최대 40만 톤을 항상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에 물이 풍부할 경우에 하류 어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가 취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섬진강 물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국가산단 입주 기업이 손실을 본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원 금액과 기준 등에 대해 주민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진강 하천수를 추가 취수할 경우 계속된 가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의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정부 예산 26억 원을 확보해 완도와 신안에 지원합니다. 완도군에는 16억 원을 들여 6개 읍면일원에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고 급수선과 급수 차량을 운영합니다. 신안군에는 10억 원으로 흑산면 대둔도 등의 해수 담수화 시설 2개소와 비상 연계관로 1개소를 설치합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 관정 등 가뭄 대비 시설을 설치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20% 물절약 실천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남의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광양시도 수돗물의 20% 절감 운동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수돗물 하루 평균 사용량 5만 5천 톤의 20%인 11,000톤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업용수와 사업용수는 사업체가 제출한 계획서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공원과 공중화장실 등에서는 지하수를 대체용수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광양시는 또 시민들에게 양치컵 사용과 절수형 수도꼭지 부착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0여 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남은 지난 23일 순천 322명, 여수 210명, 목포 208명, 광양 157명 등 22개 시군에서 1,68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 관련 시설 40곳에서 70명이 집단 감염됐고 60대 이상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의 30%를 차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제조업 기업 경기가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11월 지역 제조업체 경기 실사지수는 69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기 실사지수는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이었던 지난해 말에는 78로 마감했지만 이번엔 6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환율에 대한 답변이 지난달 7.9%에서 12.4%로 늘어 최근 고환율에 대한 부담을 보여줬습니다. 조사는 지역 내 5인 이상 기업 5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준치 100 이상이면 긍정 답변 업체 수가 많다는 뜻이고 미만이면 반대를 의미합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 성적 역대 꼴찌 등 허위 사실을 포함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2020학년도 수능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현수막 내용이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 곳곳에서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남도 식량원예과 김재천 식량정책팀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청 식량원예과 식량정책팀장 김재천입니다. 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인분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냉해,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에 의한 피해, 화재라든지 종합위험으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전남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하고요. 또 날이 추워지면서 농작물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냉해, 가뭄, 태풍 피해를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이상 기후가 빈번하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셔야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11월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8개 품목인데요. 복숭아, 포도, 매실, 오디, 복분자, 자두, 무화과는 12월 2일까지 가능하고요. 유자는 12월 16일까지 가입 기간입니다. 가입 방법은 농사를 짓고 계시는 지역에 가까운 농협에 가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농업인분들이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은 농협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해 평균 수확량, 생산비 등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보험 증권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까운 농협에 가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농업인 분들께서는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도에서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난해까지 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해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90%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농가에서는 10%만 납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최소한의 농업 경영 안정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현장에 계신 농업인 분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현장의 의견을 더 듣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전라남도 식량원예과 김재천 식량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남의 한 농협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만난 다른 행정기관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은 지난 22일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여성이 농협 직원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참석했고 이어진 술자리에서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40대 농협 직원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반면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혐의점이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